저는 커블펠스에 출연한 35번 남자 운동선수 출신 미국 변호사 김건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신데 미국 변호사가 되셨어요. 뭔가 이렇게 양자 태견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 이거 공부하면서 운동할래? 약간 이런 개념 아닌가? 맞습니다. 약간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뭔지 이런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약간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쓸 때 안 좋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사실 좋은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평남입니다. 네, 익숙한 얼굴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혹시 커플 팰리스를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아주 매력적인, 매력으로 그냥 엄청난 지금 유명세를 끌고 계신 미국 변호사 김건희 님이 인터뷰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블펠스에 출연한 35번 남자 운동선수 출신 미국 변호사 김건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동선수 출신 미국 변호사. 극과 극인데 사실 저도 입시를 하다 보면 옛날에 막 선수 생활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야구하든 축구하든 이런 것들로 선수 꽤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공부 시작한 애들 있죠. 얘네들은 1년만 해도 의대 가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은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일단은 그 뚝심이 좀 좋고 그리고 일머리라 그래야 되나? 공부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공부 되게 잘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증인이십니다. 또 육상하셨죠? 네, 저는 일단 중학교부터 육상 경기 선수였고요. 제가 일단 대학교 때 장학금 받고 입학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살짝 문화 차이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운동 잘하는 것과 공부 잘하는 게 이렇게 상충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둘 다 이렇게 진짜 좀 상호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신기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조금 뭐 한국 기준으로는 좀 틀에 벗어나는 편이긴 하니까.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라고 할지라도 공부를 시켜요? 뭔가 이렇게 양자 태견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 이거 운동을 선택하든지 공부를 선택하든지. 저는 진짜 잘못됐다. 미국은 맞아요. 그냥 공부하면서 운동할래? 약간 이런 개념 아닌가? 맞습니다. 약간 한국은 아직도 이게 위계 질서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딱 이렇게 뭐 점수에 따라서 딱 매기잖아요. 특히 뭐 대학교 입학할 때나 뭐 취직할 때나 이런데 미국은 조금 더 이 사람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뭐 특징이나 성격, 인품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막 스포츠에서 이렇게 막 배웠던 교훈이 저 이제 변호사 일할 때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살짝 문화 차이기도 하고 살짝 가치관 차이긴 한데 근데 뭐 민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한국도 변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저희가 그 엘리트 체육으로 가면 한국에서는 공부랑 완전히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중고교에서 수업을 완전히 빼고 하루 종일 12시간씩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000명이 운동을 하면 그 중에 진짜 유명해지는 애들은 10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9,990명은 대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배운 게 없으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되게 비루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 10명의 성공한 애들만 스포트라이팅을 하니까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좀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루 종일 운동만 시키잖아. 그럼 더 잘해야 되잖아.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 미국이랑 막 호주 이런 데들 보면은 되게 그 공부랑 운동을 같이 가져가는데 사실 아웃풋에서는 별 차이 없고 오히려 그쪽이 더 잘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 동시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적다 보니 확실한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보다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뭔가 그 체계성이라고 할까? 그 체계성이 오히려 공부를 남들보다 많은 시간 투자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됐다. 효율적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진짜 좀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게 남들과 다르지. 버티는 힘이랑 똑같이 한 시간 앉아 있어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체력이 좋으니까 지치지 않는데 맞습니다.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지치지. 그래서 한국은 보면 운동 선수들도 보면 진짜 훈련량이 내가 알기로는 미국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긴 해. 근데 미국 이런 데들은 보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망주들은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야구만 해도 어깨나 이런 데 관리를 하면서 이제 육성을 하는데 한국은 고등학교 때 관리해서 고등학교 때 지명을 받고 대학교로 가면 결국은 이제 프로와 동시에 오랜 생활을 잘 못하는 게 고등학교 때 너무 갈려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해서.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뭐 적당한 훈련량과 체계적으로 키워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공부도 할 좀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좀 더 멀리 바라본다면 한국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원래 첫 질문이 운동선수 출신인데
미국 변호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을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틀에 갇힌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좀 멍청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쭤볼게요. 어쩌다 미국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원래 그쪽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원래 대학교 때 글 쓰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저널리즘 전공이었는데 약간 신문사에서 잠깐 일했고 글 쓰는 거 항상 좋아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로스쿨 가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경로이긴 했는데 뭐라고 할까? 저는 그냥 저의 장점을 좀 살렸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린 나이부터 좀 체격이 있는 편이었고 뭔가 저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시키셨지만 얘가 이 정도 좀 키가 있고 좀 체구가 있으면 이거 좀 살려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오픈 마인드 였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운동하는 거 그냥 뭐 내가 그냥 재미로 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나오니까요. 제가 미국 고등학교 때 제가 전국 대회에서 5등 기록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동양인이 서구에서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박이네. 그래서 이러면 진짜 뭐 성과가 나오고 성과로 인하여 뭐 장학금 뭐가 딱 보수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운동 선수 출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막 공부를 열심히 나름 했고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을 살렸고 지금도 막 후회하는 바는 없어요. 진짜 문물을 다 갖추셨네. 와요. 체계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확실히 약간 어떤 공부가 제일 급한지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뭔지 이런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는 웨이트 훈련했고 그리고 낮에는 뭐 이제 수업 들었고 뭐 3시부터 5시까지 또 훈련했고 저녁 먹고 어떻게 보면 약간 군대 같은 좀 생활이긴 하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있어서 그만큼 도움이 됐고 시스템으로 인한 그 자유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 위에 차이로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이게 너무 체계성이 있으면 좀 답답하다. 내 멋대로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이랑 이 체계랑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일치하면 사실 그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치. 가고 싶은 방향 일치하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딱 했을 때 딱 앉아서 뭐 이렇게 막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거 빨리 성과를 내야 되니까. 사실 뭐 약간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쓸 때 안 좋다는 의미를 많이 쓰는데 사실 좋은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든 뭐 로스쿨생이든 좋은 스트레스를 잘 이용한다. 이게 좀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너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쫙 풀어지잖아요. 그럼 성과가 아예 안 나오니까. 긴장감이 없지. 네, 긴장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빨리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졌던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해서 달려나가기만 됐던 거고.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숨겨져 있는 그런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굴하는 데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저절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제가 그래서 대학교 때 저 110m 기록이 한 14초쯤 됐는데 그 정도면 허들이 14초요? 네, 허들이? 110m에 허들이 10개가 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일단 거기다가 14초쯤이면 아니 100m를 그냥 떠도 14초가 그렇죠. 이렇게 좀 쉽지 뛰어넘어야 않은데. 되는데 근데 허들까지 있고 10m 더 가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매끄럽게 뛰어가야 되는데 대박이다. 예, 아무튼 그 정도 기록이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국가대표 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이런 제한 같은 게 들어오니까 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예. 제한이 있었어요? 제한이 좀 있었어요. 와. 일단 딱 김씨니까 네. 딱 보고 누군지는 알고 원래 한국 국적이고 이제 뭐 미국 국적을 바꿨지만 약간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20대 어떻게 펼쳐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 막 변호사라는 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좀 법이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후회하진 않지만 안 그래도 제가 그 선수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트레이너로 이렇게 어떻게 좀 가볍게 뭐 부업을 하고 있는데 절대 뭐 헛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형이 지금 그 PT 헬스 트레이너도 이제 취미 겸 경험업으로 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이게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항상 한국에서는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
잘하는 걸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가 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를 하시면서 성과가 충분히 미국 변호사로 잘 나왔고, 근데 지금 좋아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면서 지금 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행복한 삶이죠. 행복하긴 한데 그 네. 동시에 사실 저도 막상 로스쿨 갔을 때 진짜 어려운 부분도 많았어요. 제가 로스쿨 갔을 때 제가 샌디에고 로스쿨 출신인데 거기 가서 샌디에고. 바드레스. 아 너무 좋죠. 네, 다들 근데 저는 로스쿨 경험이 너무 좋았지만 진짜 이렇게 냉철하게 보면 아주 높은 그런 순위 로스쿨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로스쿨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막상 로스쿨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다 천재예요. 얘네들은 운동선수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그 엘리트 코스 밟았던 맞아요. 애들 보니까 너무 그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때 진짜 힘드셨겠다.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근데 제가 로스쿨 때로 좀 또다시 깨달았던 게 진짜 내가 선수 생활로 인한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것을 확실히 살리고 발휘해야 된다. 내가 남을 이렇게 남 노릇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운동선수 출신이었으니까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최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지만 어려운 부분도 꽤 있었어요. 형은 그때도 막 이렇게 막 음침하고 다크한 에너지가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그때도 네. 힘들었겠지만은 그 스트레스 관리를 되게 좀 잘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로스쿨부터 그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많이 깨달았어요. 네. 진짜 스트레스 푸는 데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진짜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앞서가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로 people skill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게 굉장히 좀 잘 발달된 편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요즘 한국에서 소프트 스킬이라고 많이 소프트 스킬, 핫 스킬이나 소프트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결국 사회생활은 이게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건데 맞아. 사실 그거는 스포츠에 굉장히 잘 약간 맞아.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게 뭔가 어떻게 보면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고 함께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사회생활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맞아.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미국 변호사로서 저는 주로 해외 클라이언트를 많이 상대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다 이력을 보면 다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이고 뭐 심지어 사법 출신도 있고 굉장히 엘리트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고 근데 막상 해외 클라이언트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냥 이게 단순한 뭐라고 할까 수능 영어로 다룰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 꺼리낌이 아예 없거든요. 뭔가 확 섞이시는구나. 그렇죠. 뭐 저희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 교과서로 배우는 영어는 물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좀 딱딱하잖아요. 여전히 그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선수 생활로 인하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뭐라고 인맥들이 생긴 거 보면 해외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데 일도 꺼리낌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하드 스킬이 필요하죠. 이런 이력이나 이런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편하지 않으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왔어. 많죠. 당황했다. 몇 가지만. 많았어. 오케이. 일단 네. 우리나라 말에 눈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번역이 안 돼요. 아 진짜요? 진짜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돼. 한국이 번역 안 하는데 꽤 많아. 그런 네, 것들이. 왜냐하면 그 한국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일단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고 미국이나 약간 서구권 나라는 개인주의 나라다 보니까 한국은 진짜 내가 어떤 행동하기 전에 내가 뭘 이렇게 추진하기 전에 남에 맞춰서 행동한다고 많이 느껴요 이게. 맞아.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미국에서 와서 그럴 수 있는데 뭔가 너무 답답해요 가끔 이게.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심지어. 이게 많이 개인주의 완화된 많이 상태잖아요 이게. 바뀌네, 많이. 네. 그래서 야 진짜 약간 이게 좀 살짝 안타까운 게 왜냐면 사실 저는 어떤 문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문화로 인한 그 결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이 눈치에 시달리면 어떻게 보면 개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의 그 인재들이나 너무 이게 매력이 넘치는 나라인데 너무 남에 맞춰서 하면 그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뭔가.
건가. 그래서 그게 살짝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변호사님은 지금 오신 게 잘 다행이고 제가 뉴질랜드 유학하다가 돌아왔을 때 13년 전에는 이기적이라고 엄청 욕먹었어요. 오.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것뿐인데 네, 너 그쵸. 갈래 했을 때 전 안 갈래 했다가 야 다 가는데 너 왜 안 가? 이러면서 그쵸. 너 이기적인 놈이야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쵸. 근데 어. 그 전혀 이기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냥 한국은 어떻게 보면 남에 맞춰가는 문화라서 저희 언어로 사실 영어는 약간 내 발설자 위주로 돼 있는데 한국어는 이 대상에 맞춰서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이게. 맞아. 그냥 미국 그냥 just do it. 이거잖아. 한국 이러면 약간 이거 너무 예의가 없다. 이게 살짝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일종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말씀하신 그 이기적이라는 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한 마음이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것이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평소 부분이고 이성과 만났을 때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거 문화가 그래서 저의 그 조건 중에 한 개가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감정을 잘 전달하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끔 너무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은 솔직히 좀 안 맞긴 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전달하지 않아요. 털어가요, 그냥? 약간 그냥 너무 돌아서 말해요. 이렇게 막 뭐 약간 그 눈치를 본다는 말 있잖아요. 한국은 빙글빙글이다. 빙글빙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뭐 살짝 뭐 이랬어. 근데 나는 그러면 핵심이 뭐냐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뭐 아니면 뭐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카톡 그 말수가 줄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화를 막론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게 어떤 문화든 성숙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대신 감정을 섞지 않고 그렇죠. 그냥 딱 나의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그렇죠. 상대방을 맞춰 가야 되는 거 있는데 상대에 대한 근데 존중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오히려 그렇게 조목조목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귀찮네? 라고 또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아니 뭐 어쩌자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상대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좋은 부분도 있고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인식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고도 연락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실 형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내 딴에서는 되게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내가 좀 서운한 감정들을 전달하면서도 싸우겠지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형한테 얘기하면 형은 그냥 다 경청하고 받아들여주고 더 귀 기울이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두 이성 간에는 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근데 그게 되게 이상적인 또 연인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진짜 뭐 문화를 벗어나서 그게 진짜 성숙하다고 맞아요. 상대에 생각해요. 대한 존중이 있으면 그럼 내가 조금 격양돼서 처음에 나의 어떤 쌓아왔던 감정들을 표출했는데 얘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충분히 내 말을 경청해 주는구나. 이것만 딱 한 번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가 계속 통하는 맞아요. 거죠. 그게 되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연인 사이가 굉장히 밀접한 사이다 보니까 빨리 그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사이잖아요. 이게 그게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누구보다 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대화조차를 못하면 우리가 어떤 대화 할 수 있을까? 아니 너무 훌륭한 그죠, 마인드셋을 갖고 있네요. 남친이자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 같지 내가 보기엔 않습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우리 채널에 나오지 않았나. 들켰네. 진짜 네. 되게 들켰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은 저희 커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완전 유명해지신 게 완전히 훈정 직진남의 어떤 그 표본을 진짜 보여주셨거든요. 삼각관계 아닌 사각관계가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종막년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피가 안 맞았던 이유가 이제 방송 보시면 다들 우시잖아요. 다들 우시잖아요. 지금